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두 분의 주역을 모시겠습니다. 자, 왜 차례 격리하시게요? 자, 두 분 모두 초선이시고 두 분 모두 검찰 출신이시고 두 분 모두 이 재판에 깊이 관여하셨는데 오늘은 왜 무죄인가 해설해 달라고 모신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위증은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논리를 들고 나왔고 이 논리로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이재명이 교사하지도 않았는데 왜 김 씨가 위증을 했느냐, 위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두 분이 방송에서 막 100만 번도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간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맡기면 굉장히 길어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는 2002년 월드컵 있던 그 해에 성남시장 김병랑 성남시장 비위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KBS 탐사 취재가 들어갑니다. 그때 KBS PD가 김병랑 시장한테 나 검사요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사칭이죠. 근데 검찰은 당시에 민권 변호사 이재명이 옆에 있다가 시켰다 해서 기소 벌금 150 떨어졌어요. 이거 끝났어요. 그 사건은. 그때 이재명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16년 후에 경기도 지사 선거 때 나 그때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자 검찰이 너 허위사실 유포 기소했는데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한 번 기소를 합니다. 어떻게? 그 무죄가 나왔던 재판에서 당시 시장의 비서였던 김 씨, 김진성이라는 분인데 그 양반이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시켜서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출발해서 세 번째 기소를 한 거예요. 진짜 악독한 놈들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2002년에 그런 일이 불거졌을 때 성남시장과 KBS 측에서 야 사칭 주범은 이재명을 몰아가자. 그렇게 해버리면 성남시장도 KBS도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장 비서였던 김성 씨는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 통화에서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저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일성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쪽 시장님 쪽 예.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본 건 할 필요 없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지 않느냐. 그걸 상기해달라. 이게 위정교사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두 분이 이게 위정교사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소리친 거야. 어려운 말로. 그래서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이 법원에서 김 씨가 뭘 위증했다는 거야? 김 씨는 왜 벌금을 먹은 거야?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했잖아요. 검찰에 가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그렇게 또 말했어. 그런 분위기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이 나한테 위증하라고 했다라고 어느 순간 말을 바꿔요. 그걸 검찰은 자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언론이 보도해야 될 때는 여기에요. 왜 이 사람이 말을 바꿨냐 이거예요. 이재명이 한 말은 우리가 들은 게 저게 본질이에요. 그때 기억을 잘 살려가지고 그때 있었던 대로 없었던 일은 할 필요 없고 이게 위증교사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위증교사 아니라고 나온 거야. 근데 진짜 기자들이 해야 될 질문은 그럼 김 씨는 왜 그렇게 말을 바꿨냐. 그게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고 기자들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이 김 씨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교사한 자들은 따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해 주시죠. 요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짧게 안 하면 길게 하실 거잖아요. 왜 김 씨는 말을 번복했는가?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김진성 씨가 처음에는 위증을 안 했다고 부인을 합니다. 위증을 안 했으니까 더구나 교사를 받은 적도 없겠죠. 근데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에 3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하나 있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 관행과 달리 조사도 않고 바로 무혐의 처분을 해줍니다. 김진성 씨가 예, 이거하고 별건으로 3가지 예.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알선수재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74억짜리 알선 사건이 있는데 공범은 기소가 돼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진성 씨만 지금까지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액수불상의 알선수재 사건이 또 있는데 이것도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검찰에 협조를 해주고 위증죄로 작게 처벌을 받고 그 중요한 사건들은 기소를 안 해주는 이 상황을 기대를 했던 것이겠죠. 코가 꿰어 있다 보니까 자백을 했던 것이고 6가지를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2개는 자백을 하면 다 원래 판사들이 쉽게 다 유죄를 하는데 네가 자백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유죄를 인정하지만 이 2개는 네 말에 의하더라도 이걸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그렇게 과장된 기소였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 씨가 위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줄을 쥔 검찰에 의해서 자백이 가짜일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재명이 교사하지 않았는데 왜 위증을 해? 이게 아니고 왜 갑자기 말을 바꿨어? 그리고 공범은 기소돼서 징역 5년 받았는데 넌 왜 기소도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위증 교사는 이재명이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질문 아닙니까? 김진석 씨가 김인섭이라고 하는 그 백현동 브로커라고 알려진 분, 그분이 지금 구속 기소돼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거든요. 2년 전에 이제 김인섭, 김진성을 똑같이 검찰이 알선수재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김인섭은 영장이 발부되고 이 김진성 씨는 기각이 됐어요. 지금 이 공범 김인섭 씨는 2심까지 다 끝났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김진성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마디로 김진석 씨의 목줄을 딱 잡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진성 씨가 허위 자백했다고 생각해요. 6개의 위증 사실 중에 2개는 무죄가 됐고 4개가 유죄가 됐는데, 그 유죄가 된 것은 김진석 씨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위증을 했을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합리적인 설명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일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죠. 민주당의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이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아니다, 그 사건이 왜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일체 해명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 하나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잖아요. 김진성 씨의 이 위증이 굉장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면 징역형을 선고해가지고 한마디로 맛을 보내야죠. 근데 벌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 약한 성을 선고했거든요. 몇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무죄를 받은 이유가 나는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명을 썼다는 것은 팩트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로서는 억울하다는 의견과 판단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김진성 씨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무죄 판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자백은 하고 있지만 김진성 씨가 이 말한 이 자체는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도 그 2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진석 씨는 그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어요. 그리고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를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고소할 때 그 고소 대리인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몰랐겠느냐?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했으라고 자백을 해요. 그럼 판사가 이걸 가지고 어쩌면 허위 자백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허위 자백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유죄는 선고하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다 감안해서 벌금 500만 원이라는 약한 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 두 번째 의견에 찌찌뽕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벌금 500만 원은 굉장히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한테도 내 유죄는 선고하는데 낮은 형을 선고해서 재판부의 뜻을 암시해 준 거죠. 동의하는 게 예. 판사가 이재명이 교사하지 않았는데 위증을 했다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판사가 검찰이 김씨 목줄을 쥐고서 압박했을 가능성까지 10분 고려해서 자백의 진술은 있으니까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너는 약한 500만 원. 하지만 그 이유를 쓰지 않아. 검사들 니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알겠지 너희들은? 이런 게 당기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그게 법조인 당겨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예, 예. 많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제가 예, 법조인이 됐거든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그 기대했던 증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병장 시장과 KBS PD가 서로 고소 취소 합의를 이르렀는데 왜 이재명 변호사만 빼고 둘이서 합의를 하려고 했었을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 둘이서 야합을 했다. 이 증언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서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언을 요구했을 뿐인데 불리한 증언을 오히려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듣기 원했던 내용은 그런 건데 그런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했다고 할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금. 위증 교사도 없이 왜 위증을 했단 말이냐. 이게 이제 반대편의 공격 아닙니까?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짜고 했다는 그 증언을 해줬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듣기를 기대했던 얘기는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부탁에 따라서 위증을 한 경우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가게에 가서 생수 한 병 사다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훔쳐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생수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절도죄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그럴듯한 설명인데 이거?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한번 인정해 주시는군요. 이제 김진성 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지금 구속될 수도 있는 알선수재로 기소됐을 때 검찰이 굉장히 높은 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의 공범이 징역 5년을 2심까지 받은 것을 지금 봤잖아요. 그런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가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좀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눈치니까 그러면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검찰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거 모르는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채 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게 거의 유일한 출구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게 6개 중에 2개가 무죄가 났는데 재판장은 당신은 위증 자백을 했지만 이건 위증이 아니다고. 이거야말로 아이러니죠.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석이 통화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모으는 캠프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통화상으로 예. 들려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스스럼없이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내가 이거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게 명백한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얘기했다고 자백했단 말이에요. 판사가 볼 때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 김병량 시장이 그 최모 PD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증언할 때는 2018년인데 검찰 사칭 사건은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16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억이 명확치 않으니까 알아봐요, 주변인들한테. 그런데 알아봤는데 고소 취소를 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또 스스럼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고소 취소했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했던 거거든요. 이걸 판사가 보니까 너는 허위 자백을 한 거야. 허위 자백이 인정돼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너는 검찰에 가서 오히려 거짓말했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이 그 대목을 조명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언론은 교사를 하지 않는데 위증을 했다고? 그 판결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연결해버린 거예요. 한동훈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최근에 기소된 법인카드 사건까지 포함해서 6번을 기소해서 총 덩어리가 8개인데 이게 다 실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적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증인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던 사람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검찰이 코가 깬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판사는 꿰뚫어 봤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사건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 검찰 이 그렇게 수사했지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로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나오는 내용 중에 그걸 왜 우리가 들어요 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진성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 중에 김인섭이라는 분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부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었던 백현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수사 내용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김인섭이라는 분의 그 로비를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에서는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녹취록에 의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 안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드러나거든요.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중 교사 사건 조사받을 때 제가 녹취록을 좀 달라고 했더니 1시간이나 걸려서 줘요.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김인섭 씨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숨기고 빼내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던 겁니다. 수사할 때. 그걸 지우고 줬어요? 그렇죠. 왜 진짜 그러냐면 나쁜 새끼들이. 너무도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행태가 후배들 있는 왜 것이죠. 그래요? 답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후배들 왜 그런지만 듣고 보내드릴게요 이제. 아니 이제 기수로는 제가 박 의원님보다 선배니까 제가 뭐더 책임이 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특수부 라인을 장악해서 마치 한 식구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일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검찰은 그 당시에도 뭐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랬지만 그때는 아무리 청와대에서 요구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한 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사들 수와 그걸 지휘하는 간부들 숫자를 합하면 약 100명쯤 될 텐데 그 100명의 특수검사, 정치검사들은 국민들한테 죄를 지었지만 나머지 한 2,000명의 검사들과 5,000명이 넘는 수사관들한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는 본인들이 지었지만 나중에 책임은 함께 지는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요새 공격이 들어오면 동료와 후배들을 함께 끌어서 대항하는 그 행태,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들과 한 몸인 것처럼 처신하는 행태를 보면서 참 가정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신 이래로 가장 깔끔하거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